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은 누가 될까요? 원내대표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등록만 모두 6명이 해서 그야말로 육파전,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파별로 얼마나 또 표가 모아질 것이냐, 이것도 미지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3선에서 드디어 4선 고지에 오른 4선의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엔 또 무엇이 아쉬워서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모든 게 더 팟짱 덕분에 제가 타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야, 4선 의원이 되셨어요. 예, 네. 정말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처음 국회의원 2004년도에 네, 도전했을 때도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고요. 네.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더더구나 그랬을 겁니다. 왜요? 아니, 이상민이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한테 얻어맞던 친구였는데 네, 어떻게 우선 사법시험 된 것도 신기하게 생각할 거고요. 더더구나 국회의원은 아유 저도 뭐 네, 국회의원 욕만 했지 네, 제가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네, 국회의원 돼서 네. 지금 내리 사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를 뽑아주신 우리 대전 유성 구민 여러분들께서 음흠. 그래도 너 같은 사람이 한번 힘차게 해봐라. 네. 너는 우리의 희망과 용기의 아이콘이다. 아, 이렇게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저는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음, 다른 분들이 저를 통해서 음, 이렇게 느끼시게끔, 솟구치게끔 그 역할을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예? 나처럼 너무- 비슷하게 부족해 보이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더군다나 내리사선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원내대표까지. 아니, 또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왜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저기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가 뭐 부족합니까? 제가 뭐 외모가 뭐 송중기 보다는 못하지만 아니, 지금 뭐 여기서 외모 자랑하시는 겁니까? 뭐 외모에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 경쟁력 중에 중요한 요소가 외모라고 외모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진짜. 무슨 그렇게 비웃어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외모의 경쟁력을 좀 출연해 주셔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또 출연도 안 하시고 갑자기 새벽 5시에 전화하셔가지고. 사실 약속할 때 예? 제가 네. 그 지역에 이렇게 선약된 분들 예. 만남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깜빡 잊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그 인터뷰 팝장 예, 장윤선 기자님이라는 그 권력의 네, 불 쪽에서 물론 저는 거기 가는 게 아주 막 좋죠. 예, 거기 가서 방송하고 예. 또 권력기관인 오마이뉴스 또 장윤선 이렇게 아래에 꼭 뵙는 게 저한테는 마땅하지만 네,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역에 어르신분들하고 약속을 팽개치면 네.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권력의 굴종보다는 예. 양심을 택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일정을 전부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침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꼭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개인 트위터로 그리고 또 개인 의견으로 이상민 의원 좀 모셔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민 위원장이 나오시면 뭔가 본인하고 좀 비슷하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대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트위터에 올려놨나요? 몇 분이 좀 올리셨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 제가 한 10명한테 부탁했는데 10명 안 되나요 그러면? 10명이 안 됐는데. 그럼 그중에 배달 사고 난 사람도 있네.
아,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아, 10명한테 부탁하셨어요? 10명이 안 왔던데. 아니, 근데 사실 이 예, 팝장이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된 게요.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네. 팝장 애청자들이 어, 만났어요. 예, 그러면서 진짜요? 예. 팝장 들었다, 재밌게 들었다, 또 아주 예, 이렇게 아주 즐겨 예, 듣는다. 예, 예, 하여튼 그러면서 예. 성원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팝장의 댓글에 더 욕하던 분들은 다 어디 갔나. 다음부터 팝장 예. 들었다고 하면 좀 겁이 좀 났어요. 아, 혹시 아, 욕하던 정말, 사람 아닐까? 예, 예. 그래서, 예, 아유, 뭐, 너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또 붙잡고 막 뭐라고 하실까봐 예, 그랬는데,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음, 격려해준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정말 팝장, 우리, 청취자분들, 음, 친구분들, 음, 가족분들 하여튼 음, 정말 반갑고, 음. 여러분들 덕분에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아니 인물이 송중기보다 못하다니 크크크크. 그리고 어떤 분은 소탈해서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내 대표직이니까 잘 선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반 패기 한번 보쇼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막 예, 주고 계십니다. 뭘 우선 보라고요? 예? 뭘 보라고요? 패기가 좋대요. 패기. 예, 아, 예, 예. 예, 청년들의 패기를 예. 저는 뭐, 사선의 진짜, 국회의원한테도 느끼나 봐요. 예, 예. 진짜 뭐, 넘칩니다. 풋풋함과 예. 그 패기, 예, 예. 어떤 분이 훈훈한 훈남이라고 인상이 미남이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고 한 예. 것 중은 예. 외모가 그게 자기 외모니까. 외모가 8알이에요? 아니,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셨어요. 네, 왜 원내대표에 도전하시게 되셨습니까? 좀 정색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한국 정치 또 우리 정당들이 다 욕먹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욕먹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꾸지람 듣고. 네. 그런데 어떻게든 이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네. 국민들이 일상생활의 삶의 하나하나를 음. 좌우하고 영향을 막대하게 주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국회와 한국 정치가 반드시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음. 그러려면 그 정당이 우선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그런데 네. 그러려면 뭐 제가 새누리당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은 뭐 음. 아니고요. 네.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탈바꿈해서 음. 업그레이드가 되고 국민이 입맛에 맞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면 네. 그러면 국회에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이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와 사랑을 받는 그런 매력 있고 유능한 스마트 정당을 만드는 데에 네. 당선 의원으로서 걸맞는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원내대표다. 이렇게 해서 나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또 매력 있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원내 사령탑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요. 6명의 후보, 그러니까 이상민 후보 포함해서 지금 6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원내대표 선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예, 예. 어떤 예. 언론에서는 후보 난립이다 이렇게 비판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6명 가운데, 그러니까 그 이상민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 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거? 어떤 측면? 외모 말고요. 외모 빼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경쟁력이 있으신지. 외모 빼면 다른 게 좀 약해지거든요. 예. 사람들이 제가 이래서 재밌어 하시나 보다. 네. 뭐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지만 네. 저는 이거를 자부하고 자신 있습니다. 뭐냐면 음. 지난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사선에 네. 이르기까지 상임위를 거치면서 특히 첫 번째 초선일 때는 법사위 여당 간사를 했습니다. 열리우당 간사를 할 때 네. 참여정부가 그때 추진하려고 했던 60년 음. 대한민국 역사의 사법개혁안을 네. 매우 쟁점이 엄청나게 많고 법원 검찰의 입장이 매우 날카롭게 대립되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제가 그를 주도해서 거의 8,
7, 80%를 음. 타결을 이루어서 입법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이후 그런 조정과 타협에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능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음. 조정과 타협에는 음. 특기가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네. 특히 19대 후반에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번도 법사위에 파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늘 갈등과 대립이 상존 기운이 있고 네. 툭하면 파행하기가 쉬운 곳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관련 다른 상임위 법안이든 우리 법사위 고유법안이든 네. 일단은 논란은 벌이지만 파행 한 번 없이 국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네. 잘 제가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점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이 우리 법사위는 법사위 고유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법안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법안들을 법사위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네. 다루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입법의 네. 쟁점과 경위 네. 또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정통한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당장 제가 상대당과의 협상을 원내대표들과 협상에 나서면 제가 리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이끌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우리 당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있든 없든 망령 같은 개파주의, 분파주의입니다. 이거를 저는 지금까지 어느 비주류다 있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시시비비를 제 나름대로 가려서 그 입장에 따라서 얘기한 것 뿐인데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마침 그런 개파주의를 초월해서 당을 결속시켜서 그 유능함을 보일 수 있는 지금까지 그동안 그런 개파주의 때문에 네. 그 당의 역량이 매우 제약되고 소모적으로 흐르고 네. 의원들의 그런 역량이나 그런 꿈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매우 훼손됐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이런 망령의 그 분파주의, 개파주의를 네. 넘어설 그런 충분한 그런 기반이 있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네. 제가 충청권 출신입니다. 음. 충청권 출신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네. 한 번도 원내대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 충청권 분들은 아니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충청권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마침 제가 사선이 됐잖아요. 자격을 갖췄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충청권 출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번 돼서 전체적인 영호남의 지역적 패권주의로부터도 네. 좀 벗어나서 중화적이고 좀 이렇게 균형적인 국정의 한 축을 했으면 좋겠다 역할을. 네.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선 전략에 매우 기묘하다. 예. 그런 점이 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네.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뭐 써오셨어요? 아니요. 써서 읽으시는 것 같아. 아니, 예, 수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조정과 타협의 달인이고, 개파주의, 분파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또 적임자이고, 또 예. 충청권 출신으로서 이제 내년 대선 임박해 있는데 대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적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준비된 표현인 것 같은데 아주 잘 적절하게 잘 적어서. 저는 준비되어 있는 원내대표입니다. 아, 준비된 원내대표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가장 먼저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가 국민의당입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만 3번 하는 그 원내대표 전문가가 됐는데요. 이 박지원 대표를 상수로 놓고 다른 당의 그 원내대표를 뭐 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뭐 이런데요. 우선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하고 비교해서 견주어서 이상민 의원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달리기 경주하는 거나 네. 무슨
복싱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을 그럼요. 어떻게 하면 국민이 소망에 맞게끔 네. 국정과 나라를 잘 경영하는 그런 데에 음. 첫째 임무가 부여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데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네. 새누리당도 같이 그 소임은 똑같다고 봅니다. 음. 따라서 원내대표는 자기 당 소속의 의원들의 뜻을 잘 담아서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음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네. 거기 협업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에는 2당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 역할을만 잘하면 물론 이제 그것도 잘했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이라는 역할에 주력을 해야 했지만 네. 이때 국회에서는 제1당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당으로서 2당인 새누리당, 3당인 국민의당을 잘 협업을 이끌어서 네. 끌고 나가야 될 맏형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이신 박지원 대표가 뭐 경력이 출중하시고 능력이 있고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네. 중요한 건 어느 특정인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원내대표들은 그 당의 의원들의 총의 국민의 네. 뜻 그리고 국가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것.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당으로서 맏형 리더십을 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협업을 잘 끌어내야 된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서 네. 잘 발휘하면 저는 그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예의도 바르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기분 좋게 네.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네. 그러면서 잘 이렇게 중심 잡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그것이 제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보면 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다. 우리가 의석수가 적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한탄을 해오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방법과 다르게 이번에는 제1당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견인해낼 수 있냐. 그런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노동사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재벌에게 뭐 권한을 부여하거나 재벌을 이롭게 하는 법안들이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해석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에 큰 전환이 필요한데 이거를 견인해낼 힘과 능력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국민들 속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걸 과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전국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이 되느냐인 것 같은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십니까? 아주 지당하신 말씀했습니다. 그 역할을 못하면 네. 일당의 지위를 네. 포기해야 되죠. 당연히 일당 국민들께서 일당이라는 그런 지위를 네. 부여를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을 선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네. 그러면서 상대당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예. 잘 협업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무엇보다 말로만 입으로만 해선 되는 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죠. 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정부 여당이 내놓는 안에 대해서 예. 이거는 뭐 이래서 안 된다. 예. 그건 말도 안 된다. 예. 여기만 머물렀지만 네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내놓을 것은 내놓고 또는 정부나 여당이 내놓았을 때 그를 능가할 만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겠죠. 네. 그래야 국정을 끌어가는 거지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야 2당 3당 따라와라. 뭐 이렇게 한다고 따라올 리도 없고 리더십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 새누리당도 그러할 만한 실력이 없다 보니까 네. 계속 윽박지르고 일방통행식인 그런 리더십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지금까지의 새누리당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본따서는 안 되겠죠. 한국의 정치 발전, 국회 발전을 더불어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일당의 모습이 아닌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네.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음. 그런 프로그램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미리미리 어떤 현안에 대한 것들은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해가지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잘 다듬어서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인데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하여튼 어쨌든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해야 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성명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걸 뭐 그건 말도 안 된다, 틀린다, 어떻다 뭐 이렇게만 낼 것이 아니라 네. 이 안을 제시를 하는데 주안점 두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의도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당장 그 현안이 걸린 문제들이 있어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법안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 20대 국회에 열리면 제일 먼저 주요 쟁점이 될 게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만약에 되신다면. 그 법 취지 뭐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네. 사이버상에서 테러가 있는 것을 네. 방지하고 예방해야 된다는 그 네. 취지를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다만 내놓은 법안 중에 독소 조항이 네. 그 사생활 침해를 함부로 한다거나 네. 또는 통제 방법이 없다든가 책임을 묻는 방법이 매우 취약하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냥 뭉땅그려서 사이버 테러법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니라 독소 조항이 뭐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적을 해서 네. 보완 가능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끔 그를 수정 보완을 한다면 네. 그거는 수정 보완을 하는 노력을 같이 해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테러 방지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비판을 해왔잖아요. 기존에 있는 테러 방지 조항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도 그렇게 길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법에 반대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맥락으로 보자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아예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주장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네. 협의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협의. 우리가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지난 경험을 살펴보면 여론에서 밀리더라고요. 특히 여론 언론이나 이런 데 불리한 상황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당 입장으로서는 네네. 충분히 지난번 필리버스터의 경우처럼 네. 우리들의 논리나 명분을 충분히 하고 지적을 하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반대나 우리가 논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아하. 반대만 하는 것으로 나중에 몰려서 결국 몽땅 다른 것조차도 그냥 막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필리버스터의 그런 시사점을 잘 충분히 활용해서 네네.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의 뜻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서 네네.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국정은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네. 시민들이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시민들이 의견이 표출되게끔 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시민들이 정책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원내대표로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면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통과시키거나 거죠. 예, 그런 건 안 되는 거다. 주권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시고 주체인데 국민이 동의 안 하는데 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당인데 그거는 일당이기 때문에 이당일 때와 같은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일당으로서의 지위가 맡겨졌기 때문에 그 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그 4당 체제가 됐어요. 새누리당부터 정의당까지 지금 4개 정당이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야 3당이 협력해서 새누리당 혹은 박근혜 정부가 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주의로 나아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야3당의 협력 체제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당연히 야3당이 공조체제를 해야 되는 건 기묘한 건 틀림없는데요. 네. 그 트랩만 고식적으로 매달리다가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고 네. 특히 다른 당들이 새누리당과 거래거나 또는 물밑거래나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네. 우리가 리딩하고 국민의 뜻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리가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홍보도 하고 국민과 대화도 하고 그래서 여론이 제대로 잘 잡히게끔 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뭐 야당 3당이 힘을 합치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따라오겠지요. 네. 그런데 그냥 여야의 야당 3당 구조만 그 끈만 단단히 묶자라고 네. 한다고 해서 단단히 묵혀질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뜻이라면 무조건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생각이 다른데 국민의당과 또 정의당과 무조건 같이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어쨌든 국민이라는 뜻에 따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그야말로 기여하고 보탬이 되는 거라면 네. 뜻을 아끼는 것이고 그에 아니다 하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요,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 혹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이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어요. 뭐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내부에서 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있고 이런데요.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네. 큰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신 말씀이다. 뭐 별 의미 없이 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고요. 네. 다만 내용상으로는 좀 매우 좀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아니 국회의장의 저기는 제1당이 되는 것으로 이미 그 불문법으로 네. 국회에서 내려오는 관행인데 네.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뭐 니네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우리는 새누리당과 손잡고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고 새누리당에 줄 수 있다. 어쩌면 마치 무슨 게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국정을 너무 격화시킨 것이다. 국정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신성한 직무이고 매우 진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장 자리가 무슨 한낱 어디 뭐 풀빵 뭐 주고받고 하듯이 네. 그냥 너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쪽에 던져줄 수도 있다라고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담긴 그 뜻은 네.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들께서 매우 언짢아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 네. 그러나 그런 뜻을 박지원 대표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이 좀 경계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국회의원직이나 이런 공직들은 네.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국민이 께서 원하는 사항을 네. 잘 충실하게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고 네.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매우 신성하고 매우 어렵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를 그냥 막 대충 이렇게 하는 언사는 설사 농담이라도 네. 그거는 극히 자제하고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그 전당대회 문제 가지고 이번 주에 당선자와 그리고 당무위가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내일입니다. 네, 민주정당에서 전당대회 연기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상민 후보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뭐 이유 없이 연기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체제는 당원 당규에 따른 정상적인
그 지도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최단기간 내에 끝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총선 이후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쟁점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 대표로 지금 나온 얘기가 뭐 빨리 지금 당장 하자라는 쪽이 있고 네. 아니다 20대 국회 처음 출발이니까 네.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건 20대 국회가 제대로 되느냐이니까 20대 국회 처음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네. 20대 국회 정기국회가 끝나는 그 12월 중순쯤 뭐 하자. 그래서 뭐 당장 하자는 쪽과 12월 중순이자고 하자는 쪽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양극단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전당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네. 7월, 8월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7월, 8월이 어떤 때입니까? 그 무더위가 막 극성을 부리는 때 하학이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휴가기고. 네. 아니 남들도 안 보고 국민도 별로 관심 없고 휴가 들어가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만 어디서 그 전당대회 하면 별로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 딱 드실 거예요. 그러면 7, 8월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9월 아니면 10월 네. 그러면 국정감사는 또 피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아무리 늦춰봤자 정기국회 끝나자는 분들이 12월 중순에 하자 그러면 네. 땡기면 저는 뭐 1, 2개월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2개월밖에 차이 안 되는 걸 네. 아주 과민하게 서로 막 상대는 뭐 어떻다 너 어떻다 흔들기 아니다 뭐 그러면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을 욕심이냐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고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좀 우리 당의 문화나 행태가 큰 진짜 당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쟁점이면 네. 눈을 부라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걸 걸고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네. 실제로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라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저는 타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연석회의에서도 네네. 그런 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중진 모임에 갔더니 어떤 의원님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전당대회를 당장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자신이 없냐, 왜 뭐 지금 비대위 체제를 옹호하냐. 이거는 이렇게 단정 짓고 평가하는 건 우리 어법 중에 좀 삼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주장 얘기하고 자기 주장의 근거가 뭐고 강점이 뭐고 상대방 주장에 있을 때 어떤 점이 약점인가 이렇게만 담담하게 하면 우리가 논의를 잘 해서 결론을 잘 낼 텐데 네. 저는 한국 정치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네. 행태나 방식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야 네. 한국 정당과 정치 국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시기가 쟁점이라면 모여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건 뭐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네.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2개월 차이인데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외부에서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호불호는 제쳐놓고 네. 그러면 우리 필요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솔직히 김종인 대표를 모셔올 때 반대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셔와서 반대하셨어요. 그 양반 하셨고 예. 그리고 그랬다면 네. 너무 막 이렇게 비춰지기에 야박하거나 또는 막 너무 별 큰 차이도 없는데 막 좀 이렇게 막 큰일 난 것처럼 과민하게 싸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큰 거를 이루내기 위해서도 작은 거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원내대표가 되면 모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는 그리고 토론과 논쟁이 있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함께 시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원내대표가 만약에 되시면 예. 팟짱에 고정 출연하셔서 주 1회 정책 설명하는 걸 한번 하시면 어때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원하는 바이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네.
매일 브리핑할 수 있습니다. 아, 원내대표가 되시면 팟짱에 출연해서 매일 정책 브리핑 하시겠다. 이상민 원내대표 브리핑 그거 막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이야, 예, 원내대표 되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 방송에 나오는 게 예. 아주 더 제 중요해요? 욕망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팝장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네.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그럼요. 소통 아닌가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소통입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여러 소통 가운데 으뜸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출마 선언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네. 의원들과 사이에 저도 소통 부족을 경험했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네. 의원들과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걸 소통을 이뤄내겠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민분들과의 그런 소통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팝장에서 그럼 장터를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팝장에서 좀 편파적으로 저를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아, 편파적인 지원은 불가능하죠. 언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그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원내대표가 만약에 되시면 또 팟짱 매일 출연하셔서 정책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한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